내가 그래서 내 책에다가 이게 2021년에 나온 책이잖아요. 한 섹션에 이렇게 썼어요. 미래를 창조하지는 못해도 준비는 해야 한다. 이 책에다 2021년에 나온 이 책에다 내가 이 얘기를 썼어요. 여기 뭐라고 썼냐? 내가 유시민 같은 얘기를 듣고 하도 내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잠깐 읽어줄게요. 여기 이걸 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긴 뭐하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암호화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쓰레기라고? 폰지 게임이라고? 네덜란드 튤립이라고? 잘못된 길이라고? 물론 사기꾼이 만드는 그런 암호화폐도 있고, 권도영이 만드는 뭐 테라 루나 같은 그런 사기꾼들이 만드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엄청 홍보해가지고 있고, 불법적인 거래도 있어요. 자금 세탁하는 거래도 있죠, 당연히. 물론 사기꾼들이 만들어낸 그런 암호화폐도 불법적인 거래도 있는 것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거기에 사기당하고 그래가지고 전 재산 날리고 사기당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제 책에 쓴 걸 보면 100년쯤 전의 주식시장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그때도 주식시장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뉴욕 이 거래소 주식시장에서 거기서 돈 잃고 뛰어내린 사람의 자살한 사람의 어마어마한 주가 조작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사기꾼들이 나타나서 했어요. 자본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츰 제도를 정비해 오면서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지만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갖추었다. 아직도 주가 조작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처벌을 하면 했지 주식시장을 문 닫아야 된다고 말하는 미친놈은 없거든요.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다. 우후죽순처럼 암호화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옥석을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안목을 기를 수 없다. 그런 안목을 제도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옥석을 가려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불법은 강력히 처벌해야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이다. 스위스나 독일의 금융당국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앞서가는 나라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검토해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의 의문과 논쟁이 있다. 이는 화폐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화폐는 그 자체로서는 본질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은행 화폐가 5만 원권, 만 원권이 있다고 쳐. 그 종이 쪼가리가 무슨 본질적 가치가 있냐고. 본질적 가치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종이 쪼가리고 한국은행에서 인쇄해 놓은 것뿐이야. 그럼 한국은행권을 왜 가치를 갖는가? 그것은 한국은행 법에 따른 법화로서, 그러니까 리걸 텐더지, 법화로서 강제 통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강제 통용력이 없는 상품권은 포인트나 마일리지나 쿠폰 같은 것은, 나아가 터키의 법정화폐 리라는, 베네수엘라의 법정화폐 볼리바는, 더 나아가 조선시대의 법정화폐였던 상평통보는 오늘날 어떻게 보느냐. 무엇이든 가치를 가진다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은 화폐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 즉 가치를 저장하거나 가치를 매개하거나 가치를 측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만큼 편의성, 확장성, 일관성, 안전성, 보안성이죠. 보안성 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어떻게 그런 테스트를 다 거쳐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금융당국은 이미 크립토뱅크를 설립했어요. 2019년에. 뒤에서 잠깐 설명할 겁니다. 이걸 쭉 읽어보세요. 76페이지부터 82페이지. 내가 이 책이 이 크립토 스페이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유능한 인재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제대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요거 몇 페이지를 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앞을 못 보고 있어요, 얘네들이. 크립토 세계에 대한 이재명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선 송인규 그 고려대 교수 같은데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질문을 듣고 이재명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송인규 제안을 한번 보죠. 우리 교수님들은 하실 말씀 없어요? 저는 너무 귀한 자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려대 교수이기도 하지만은 인큐텍이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 관련된 스타트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크로한 측면하고 마이크로한 측면을 말씀드리겠고요. 후보님께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 디지털 자산의 허브 국가로 만드는 일을 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디지털 자산 인재 기업들이 다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기업도 하고 일자리를 만들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그런 규제 환경이 만들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디지털 자산 투자로 인한 소득을 면세한다든지 하는 아주 강력한 인센티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자본을 모아들이기 위해서 캐피탈 게인 텍스가 없습니다. 벤치마킹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중요한 인프라가 저는 이제 디지털 원화가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원화는 디지털 세상으로 가는 굉장히 고속도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한테 디지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좋겠다. 중국은 이미 발행했고요. 미국도 발행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그 오지 못한 굉장히 많은 거래소들이 있고요. 1년에 20억, 30억씩 고정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부도 위기에 앉아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원화 발급을 대폭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융위에서 일정한 기준을 맞추면은 자동적으로 원화가 발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메타버스의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다 디지털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자산을 전담 관리 감독 육성하는 디지털 자산위원회 같은 거를 이제 설치하는 걸 제안을 드리고 싶고 기존에 있는 금융위원회는 너무 규제 일변도이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다. 국가 경쟁력, 일자리 창출, 산업 육성 이런 차원의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런 업계의 의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크립토 세계에 대해서 이재명은 어떤 명언들을 남겼는지 요거는 한 3분 56초인데요. 그거를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재명이 얼마나 총명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진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논란들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이 열리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조선이 구한말에 서양 문물을 좀 빨리 받아들이고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그런 분이 문화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과연 일본에 복속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근대사 중에서 가장 이제 가슴 아픈 장면으로 기억하는 게 제가 동학혁명군들의 우금치 전투입니다. 2천여 명에 불과한 이제 일본군과 광군에게 이제 2만 7천 명이 넘는 우리 동학혁명군들이 전멸을 당했죠. 그 이유는 사실 이제 기술 문제, 기술 격차였습니다. 총 한 자루 없이 화승총이 이제 최대 무기였던 그 동학혁명군들이 결국 게틀링 기관총으로 무장한 일본군과 광군에게 전멸당하면서 이제 조선이 일본에게 복속당하는 그런 치욕을 겪었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가 이제 실물 경제에서 또 상당 기간의 금융 경제로 넘어갔다가 이제 새롭게 가상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우리가 물물 교환을 하다가
어느 날인가 화폐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위조할 수도 있고 이거 또 뭘 믿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아마 반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화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제와 이제 화폐를 받아들인 경제의 격차는 엄청나게 아마 발전 속도의 차이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상자산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부정해서 없어지는 거라면 부정할 수도 있고 긍정할 수도 있고 금지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전 세계에서 실제로 이미 존재하는 시장인데 이 점을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기회만 잃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시 우리 구한말에 서구 문물을 거부하던 쇄국 정책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있는 시장이 이미 코스피 거래 시장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 가상자산 시장 거래 규모가 이미 있는 것이고 또 수많은 국민들께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상자산 시장도 또 산업도 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국가에 도움이 될 테고 여기에 투자하는 많은 국민들의 이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제도화가 꼭 필요한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국제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탈락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가상자산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관련 산업도 계속 확대되면 좋겠고 또 우리 그 거래에 참여하는 우리 국민들도 보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제도화하고 제도 안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거기서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방명록에 뭘 쓸까 되게 고민을 해봤는데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 그리고 특히 미래와 미지의 세계는 모른다고 부인하면 우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통찰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그 통찰력,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상상력. 그리고 기술 발전이 문명사에서 무엇을 해결 못하는데 해결해 왔는지, 해결하려고 했는데 못해왔던 것을 그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활용해서 문명을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이 없는, 내가 알던 것이 아닌 그런 것이 나타났으니까 이건 있으면 안 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화폐는 왜 동네 슈퍼에 가서 물건 사는 데만 쓰는 게 화폐냐고. 가치를 저장하는 데도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권을 집에다 잔뜩 저장해 놓고 있어.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가치가 떨어져 올라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한국은행 이 법정 화폐는,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 법정 화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아주 나쁜 거지. 그건 화폐라고 말할 수가 없어. 화폐는 가치 저장 수단이어야 되잖아. 가치 저장 수단을 10년만 해봐. 그게 똥값이 들 거 아니야. 거의 반값이 들 거 아니야. 창고에다 잔뜩 집어넣어서 싸놓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그것만큼 잘못된 게 없어. 그건 화폐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 쓰는 것만이 화폐가 아니라니까.